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47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를 시작하기 전에 전에 시차는 좀 적응이 되세요? 전에? 지금 약간 정신이 몽롱해요. 네. 뭐 시차보다도 정신적 충격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제가 올킬을 달성할 뻔했으나 한 경기를 틀려서 빗나갔다는 점.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그 한 경기가 리버풀 레스터 시티 경기였다는 점. 이 경기 중계하면서 신하영 아나운서 있나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전반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카톡을 날렸죠. 맞아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그랬어요. 네. 여기 지금 저 원정 섹션에 있는데요. 살인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리고 문화를 왔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네, 원정석에서 정말 욕이란 욕은 다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자기 선수들인데도 엄청나게 그 애정 깊은 욕을 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열정 깊은 그런 네.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야, 그래서 그 경기 저는 웃겼던 게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이걸 메고 있습니다만 이 레스터 시티 챔피언 벨트입니다. 네. 이거 이제 네. 신하영 벨트가 아나운서가 아니고 팔찌죠. 네. 레스터에 가서 사온 거예요. 네, 이거 레스터 시티 대단합니다. 팬들이 네. 라니에리 경질 다음 날 많은 분들이 라니에리 땡큐 이 플래카드와 판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경기 중에 홈팬들이 싹 잊었어요. 라니에리. 와, 완전 네. 다른 팀이 돼서 레스터 시티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라니에리 이 편말이 싹 들어갔어요. 네. 그래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네. 솔직히 1년 만에 우승을 시킨 감독인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잊어요? 네. 저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경기를. 그날은 신하영 아나운서 일기장에 영원히 기록될 것 같네요.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유니폼을 입고 이제 원정석에서 응원을 했어요. 뒤에 보여주세요. 뒤에가 이제 뒤에 애슐리 양으로 보겠네요. 맨유 팬이 왜 와 있나 그러겠네요. 정말 그날 경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드링크 워터. 제이미 바디가 나를 물을 먹인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 승부 예측 결과 짚어드리면은요. 자, 제가 아쉽게도 한 경기 빗나가서 올킬을 빗나갔습니다. 두 경기를 맞췄고요. 두 분께서는 맨유 승만 맞추셨어요. 맨유도 뭐 간신히 이겼어요. 네. 사실 그 레스터 시티 리버풀 무승부보다 이렇게 조금 더 가서 레스터 시티 승하셨으면은 맞출 수 그러니까요. 있었는데요. 좀 소심했어요. 네. 그래서 왠지 이주신 리버풀이지만 항상 좋을 때 약팀에게 발목을 잡혔던 리버풀. 네. 소심하게 무승부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축구란 게 이렇습니다. 그럼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참 재미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스포츠가 또 이제 안방에서 또 개막을 합니다. K리그 개막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K리그 클래식 미리 보는 클래식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이번 시즌 K리그 지형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한 일주일여 전에는 3강 3중 6약이라고 해서 그게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뭐 FC 서울 팬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왠지 2강 4중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느낌을 좀 받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추측하건데 FC 서울을 3강에서 이제 빼고 싶으시다는 거죠? 4중으로.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강은 어쨌든 제가 제주 칭찬을 계속 많이 해왔었고 네. 전북은 뭐 레오 로페즈, 권순태 선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자국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전북과 제주가 제가 봤을 때는 2강이고 이제 나머지 4중은 서울, 울산, 수원, 전남까지. 그리고 이제 6팀은 지금 봐서는 거의 뭐 각축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숫자가 많지만 6약이다. 저는 1강 8중 3약. 1강 8중 3약. 전북이 뭐 지난 시즌처럼 좀 완전한 1강 같은 느낌까지는 덜 드는 시즌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지 않고 전북에 대항하는 강팀들의 전력이 올 시즌에 더 향상된 것 같지도 않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스쿼드가 두꺼운 전북이 1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승격 팀과
나머지 중상위권 팀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팀들의 전력이 알토랑 같이 올라왔고 오히려 수원, 서울 이런 팀들은 전력 보강이 덜 되거나 조금 지난 시즌보다 처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올 시즌은 엄청난 혼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삼약이 궁금해요 지금. 네, 지금 네. 삼약을 어떤 궁금해. 팀으로 놓으시나요? 삼약이 인천, 광주, 상주, 상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 광주, 상주. 예. 아 그들도 잠재력이 있는데요. 제 잠재력이 생각에는. 있죠. 네. 근데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일단 케빈과 유니치 핵심 공격수, 핵심 수비수가 지금 이탈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케빈의 대체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사실상 마땅한 원톱 대체자가 지금 없다. 그리고 수비도 변화 속에서 지금 지난 시즌보다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천은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금 8중에 놓은 팀들에 비해선 전력 누수 리스크 요소가 좀 많다. 인천에 이제 좀 재간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이정빈 선수. 프로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이제 터지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기량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창의성도 있고 여기에 웨슬리라든가 박용지라든가 뭔가 이런 테크닉을 그래도 갖춘 선수들이 뭔가 여태까지 인천이 케빈 요니치 이 중심에서 하지 못했던 약간 공격의 다양성의 차원을 조금 늘려줄 수 있다면 뭔가 이기영 감독은 이제 케빈과 요니치가 빠진 만큼 스타일을 약간 변화시켜서 아마 좀 달라진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이기영 감독의 그러한 구상이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인천도 아까 말씀해 주신 약점을 조금 극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정조욱 선수가 빠지고 공격진이 뭐 송승민, 주현우 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선수들이 전 빠졌다고 보여져요. 남기일 감독의 어떤 전술적 능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기대 심리는 갖고 있지만 8중에 들어가는 팀들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팀 역시 잘 될 수는 있습니다. 남기일 감독이 워낙 능력이 있고 잘 조직적으로 취합해서 좋은 팀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의 경험과 클래스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경쟁 팀들에 비해서는 역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많다. 그 리스크를 또 지울 수 있는 사실 장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는 남기일 감독이 정말 현대 선진 축구에 가장 걸맞은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정체성을 단연간 확립을 해온 팀이 사실 광주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는 남기일 감독이 지금 승격시킨 이래 항상 그 기대치를 예상치를 뛰어넘은 팀이 또 광주예요. 그런데 그 가장 바탕에는 이종민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광주 선수들이 젊습니다. 심지어 그 정조국 선수 대체로 오게 된 그 바로스 선수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이 선수도 사실 뭐 2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젊은 스쿼드를 갖고 있고 이 젊은 스쿼드가 남기일 감독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잘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광주는 또다시 뭔가 그 예상치를 몇 순이라도 조금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또 역으로 가질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제대로 된 전술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선수들의 연령이 젊은 것이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광주가 전술과 기동력은 분명히 다른 팀보다도 좋을 수 있는 팀이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주는 선수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초반에는 조금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에 좀 주로 많이 보였던 패턴을 또 탈 가능성이 많지 않나.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선. 그렇죠. 그래서 상주 상무도 강등권 후보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전력 누수가 이제 후반기에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김성준, 신진호 같은 원래 있었던 선수들이 중심을 잡는 데다가 올 시즌에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스쿼드로만 보면 일단 시즌 초반에는 더블 스쿼드예요 사실. 엄청나게 좋은데 문제는 역시 지난 시즌만큼 투쟁심과 조직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김태환 감독의 카리스마, 선수들의 정말 잘하고자 하는 투쟁심, 조직력 이런 부분들만 괜찮다면은 뭐 지난 시즌의 파란을 재현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포항은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역시 좀 약세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예, 근데 저는 지난 시즌 포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손준호 선수의 시즌 초의 이탈이었습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손준호 선수가 올 시즌에는 시작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광혁 선수도 지난 시즌도 그렇고 부상을 많이 달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광혁 선수도 올 시즌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세를 합니다. 이 이광혁 선수의 가세,
손준호 선수의 가세. 이것이 시즌 초부터 부상 없이 잘 이루어지면 포항은 전력이 좋고 지금 양동현 선수가 컨디션이 좋습니다. 양동현 선수가 지난 시즌도 대기만성형으로 좀 올라왔지만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 정조욱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더 좋은 공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문제 없이 부상 없이 시즌 초반을 잘 넘길 수 있으면 최소한 6, 7, 8위권 안으로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포항의 전력은. 네. 그래서 포항을 지금 상당히 리스크를 좀 크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실질적으로 브라질 외국인 선수 4명을 가동시키는 시즌입니다. 호드리고라는 선수가 브라질 선수인데 이제 동티모르 국적으로 아시아 선수로 등록을 해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프리킥력도 상당히 좋고 기존에 있는 세징야 선수의 그다음에 주니오 선수라고 있는데요. 대안처럼 슈팅력이나 기술도 상당히 좋다 그럽니다. 레오 선수도 예전에 K리그 무대 잠깐 왔다가 간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 역시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의 활약으로 아마 공격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2부 리그에서의 대구의 어떤 조직력, 앞선에서의 브라질 선수들의 파괴력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인천이나 광주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또 한 팀 강원은 이거는 뭐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크호스로도 많이 분류가 됩니다만 일단 경기력 자체로만 보면 지금 약체로 분류되기에는 강원은 세다. 강원, 대구, 포항 이 세 팀은 야구로 들어가기에는 오히려 전력 강화 요소가 많고 네.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전남, 울산과 같이 혼전 양상을 띨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현님 같은 경우에는 8중을 꼽아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포항, 강원 그리고 대구가 그 8중에서도 하위권에 있나요? 좀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나요? 대혼전. 대혼전. 네. 아, 그러니까 8중은 우열을 굳이 가릴 수가 없을 처음에 정도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역대급 K리그 역대급 대혼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즌이다. 오, 알겠습니다. 포항은 저도 미드필드가 중원이 정말 강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는 거의 뭐 최상급 레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선수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무랄랴 선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준호, 무랄랴 뭐 이 두 선수 거기다 이승희 선수까지 또 가세가 된다면은 전체적인 이 포항의 중원의 수준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그럼 그 뒤가 있느냐? 38라운드 아닙니까? 이 장기전을 할 때 과연 여기서 이제 또 뭔가 이상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엷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포항의 아킬레스건이고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강원, 대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네. 대구 같은 팀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올 시즌에도 어차피 외국인 선수 몰빵 팀입니다. 외국인 몰빵의 팀. 나머지 선수들은 조직력을 갖춰서 이제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승부를 내주는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 올 시즌에도 4명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시즌에 또 뚜껑을 열고 보면 4명 중에 뭐 한 두어 명은 좀 기대치에 미달하기도 하고 뭐 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2명만 해도 성공이죠. 그렇죠. 사실 외국인 선수 둘 정도 성공하면은 사실 그 팀은 상당히 좀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외국인이 별탈 없이 기대치만큼 쭉 잘 가줘야 사실은 대구는 모든 시나리오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다.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전에도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K리그 클래식의 치열함과 빠른 템포 속에서 38라운드를 쭉 잘 갈 수가 있느냐. 장지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멤버들이 지금 뭐 폼이라든가 어떤 정신력도 괜찮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강원도 꾸준함과 이제 장기전에서의 승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포항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전 11이 정말 기대치만큼 해준다면 이 팀들은 아까 처음 얘기 나온 세 팀보다는 분명히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시즌 운영이 과연 그 생각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틀어졌을 경우에는 약간 엷어 보이는 약점들은 이 세 팀이 모두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중간에 있는 팀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산, 수원, 전남 이렇게 세 팀 정도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전남은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깊이가 조금 얇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일단 베스트 11 체제만
놓고 보면 8 중에서 상당히 다크호스로 전력이 좋다. 그리고 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득점왕 후보를 고민을 하다가 패치진 선수를 좋은 넣었는데요. 선택이에요. 예. 이 패치진 선수가 상당히 좋은 공격수 같아요.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 중에선 그래도 클래스가 상당히 높은 선수다. 울산은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보니까 또 스타일 약간 바꿨는데 코바 선수가 사실 공격수를 좀 싫어했었거든요. 공격수 보는 걸. 근데 코바 선수 공격수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오르시아 선수와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 김도훈 감독의 위협성 불호령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종호 선수도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포지션 경쟁에 있어서. 네, 거기에 지금 오르시아 선수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고 김인성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또 보면 그래서 외국인 선수 수비수도 좀 괜찮고 김창수 같은 베테랑들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뭐 6강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후보다. 수원은 생각보다는 선수들이 상당히 집중력이 좋아졌고 또 3-4-3 전술에 대한 이해도도 이 수비진들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베스트 11만 계속 가동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요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기복이 있는 리그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조나탄 선수가 아주 몸이 좋습니다. 지금 몸 득점왕 상태가. 후보예요. 네, 네, 패치신 선수와 맞습니다. 더불어서. 예. 몸 상태가 좋고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제 개막하는 슈퍼매치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약간의 기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믿고 계속 유지를 한다면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수원은 힘이 붙을 것이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수원에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을 좀 더 해주자면 전남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 노장, 중견, 신예, 한찬이 허용준 선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은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조화가 올 시즌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리고 수원은 지난 시즌과는 선수들의 정신 자세가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아킬레스건은 역시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중원 부위인데 아직 김은선, 조성진 선수가 아직 돌아와 있질 않은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권창훈 선수가 또 나갔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원을 어떻게 이제 잘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수원의 성패는 달려 있는데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포메이션에 지금 적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우라든가 장호익 선수도 지금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올라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어떤 정신적인 약간 우리는 실점이 너무 많고 마지막까지 가도 불안하고 뭔가 그런 것으로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좀 벗어나서 시즌을 출발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울산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가장 물음표는 이종호, 코바, 오르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 것인가 였거든요. 그래서 프리시즌 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시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종호 선수를 정말 각성을 시켜야 될 정도로 지금 코바 선수 원톱이 일단 지금 들어맞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코바와 오르샤 간의 위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 문제가 상당히 편해지기 때문에 사실 울산으로서는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김치곤 요 부분은 약간의 그 아킬레스건으로 저는 남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만 좀 잘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울산은 전체적으로 미드필드와 공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FC 서울하고 제주에 대한 설명이 좀 제주는 남았거든요. 저는 선수들 잘 영입했고요. 특히 저는 이창민 선수를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이번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보세요. 아주 멋진 기가 막힌 골. 골 넣잖아요. 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력도 있고 수비도 잘하고요. 이창민 선수의 이찬동의 권순영 이 허리 라인이 정말 좋습니다. 전북이 지금 워낙 스쿼드가 두껍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제가 1강으로 뽑았습니다만 전북을 위협할 수 있는 1순위는 제주다. 뭐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예. 제주는 외국인 선수들도 믿을만하다는 점이 그럼요. 아주 강점이에요. 맨디도 괜찮고 네. 대체적으로 다 믿을만합니다. 마르셀로 기존에 있는 선수는 마르셀로도 사실은 마르셀로 선수는 브라질에 있을 때부터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르셀로 선수는 정말 부상만 아니라면
꾸준한 시즌 내내 활약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좋을 정도고, 마그노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에서 평판이 괜찮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간이 있고 또 스피드와 발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노 선수, 마르셀로 선수, 맨디 선수의 수비수 알렉스 선수까지 다시 데려왔으니까 전체적인 외국인의 조화도 제주만큼 좋기가 어렵다. 여기에 이제 제주 선수들은 정말 초절정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선수가 이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본다면 제주의 지금 멤버 구성은 그야말로 제주 역사상 역대급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칭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간바오사카 원정 보세요. 네, 그게 답입니다. 제주가 얼마나 무서운 팀인지를 지금 초반부터 확실히 보여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우려할 점이 좀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요구하는 색깔 자체가 빠른 공수 전환, 빠른 특히 공격 전환을 원합니다. 원터치 플레이를 통해서 빠르게 공격 전환을 원하는데, 빠르게 나가다가 다시 끊겨서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 수비 숫자 확보도 좀 적을 뿐더러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들이 느립니다. 수비진 전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4백라인 체제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정비가 초반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네. 그 상황을 잘 넘겨야 된다. 거기서 승점 확보를 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저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FC 서울이 왜 이러지? 이랬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서울은 분명히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는 높은 팀인 건 사실인데 몇 가지 부위에 지금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점들이 확 불거진 경기의 축소판이 우라와 레이즈전인 거죠. 근데 서울의 그러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다른 K리그 팀들도 공략을 한다면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승점을 생각보다 막 잃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서울이 갖추고 있는 선수단 자체는 지금 뭐 나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위권의 선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6강을 벗어나는 후보냐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지금 정도에서 그 얘기를 하는 수는 없고 여전히 상위권이고 뭐 6강권인데 저는 약간 좀 죄송하게도 지금 3강에서 2강으로 바꾸고 지금 4중으로 네. 떨궜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초반에 조금 불안감이 보인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관건은 주세종 선수의 활약 여부입니다. 그리고 하대성 선수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활약을 해주느냐. 홍선홍 감독의 핵심은 연계에서 얼마큼 세밀하게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얼마큼 세밀하게 연계를 시켜서 주도권을 잡고 날카로운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윤일록 선수도 살고 또 마우리뉴 같은 선수도 아마 살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두 경기를 봤는데 중앙 쪽에서부터의 연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네. 오히려 상대는 빠른 전환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서 1차 압박, 제압박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끊어서 받은 대로 좀 수비진이 열버진 상황에서 뒷걸음치는 수비를 상대로 휘젓는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황선홍 감독이 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훨씬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부분까지도 다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뭐 빠른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시정을 해서 네. 또 팀을 또 꾸려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선홍 감독 물론 부임 이후에 곽태희 선수도 들어오고 선수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3백 포진에 맞춰놓은 선수단의 색깔이 저는 아직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올해부터는 처음부터 이제 황선홍 감독의 철학대로 4백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뭔가 선수단의 구성과 구조 자체가 예전 그 전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수단의 그 느낌이 아직도 여전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충돌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황선홍의 FC 서울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네, 예. 좀 재정비할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근데 거죠? 사실은 올 시즌은 이제 처음부터 4백으로 황선홍 그렇죠. 감독 색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즌 초반이 이제 서울에게는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서울의 또 선수단의 클래스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 초중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 선수죠. 데이안, 오스마르, 곽태희. 뭐 오스마르가 수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수들에 대한 중용, 네, 축을 놓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네, 이 선수들이 이제는 좀 하락세에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선수 기용, 네, 또 경쟁 심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어떤 운용 이런 것들을 황선홍 감독이 잘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오히려 그 선수들도 다시 삽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금 서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선수들도 오히려 기회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초반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운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정말 알차게 포괄적으로 K리그 전망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가장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은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은 대혼전이 될 것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대혼전이 되면은 저희는 또 더 즐겁잖아요. 네. 즐겁게 여러분 K리그 클래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투펀치 247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